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2월 16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장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 분위기로 돌입했고 이에 따라 미국장, 한국장 모두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갑자기 두 국가의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으나 상승장에서는 그냥 즐기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오늘 얘기해볼 기업은 펄어비스입니다. 위메이드 그리고 펄어비스 모두 차세대 게임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기업의 사업 방향은 매우 다릅니다. 위메이드는 P2E 또는 위믹스 코인을 활용해서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펄어비스는 자체 엔진을 통한 기존 게임 업그레이드, 그리고 중국 진출, 비디오 게임 제작 등 엔진과 게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펄어비스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월 15일 있었던 컨퍼런스 콜을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이 컨퍼런스 콜은 약 45분간 진행됐으며 펄어비스 I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관련 내용을 모두 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긴 만큼 저는 관련 내용을 요약해 놓은 기사를 체크한 후 관련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말씀드릴 내용은 중국에 론칭할 검은 사막 모바일 일정입니다.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정말 펄어비스가 작년 6월에 검은 사막 모바일 판호를 취득한 것은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작년 755개의 판호를 발급했는데 이는 2021년 7월 22일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펄어비스가 작년 6월에 검은 사막 모바일 판호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티켓을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6월에 판호를 발급받은 후 퍼블리셔 기업인 텐센트와 여러 조율을 거쳐 마침내 출시하게 된 것이니 판호 획득 후 약 11개월은 지나야 게임이 출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검은 사막 모바일의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는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 모바일의 중국 출시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날짜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미 펄어비스는 자세한 일정을 밝힌 상황입니다. 펄어비스는 1분기 중 대규모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1월 초 클로즈 베타 서비스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계신데, 펄어비스는 1월 초 진행된 것은 클로즈 베타의 전 단계인 엘리트 테스트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이제야 클로즈 베타 서비스가 진행되고 테스터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텐센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최종 수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사는 적어도 펄어비스가 2분기에 검은 사막 모바일을 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펄어비스는 출시하자마자 엄청난 매출을 확보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연휴를 끼고 게임을 출시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말입니다. 중국 달력을 보면 4월 초에는 청명절 연휴가 있고 5월 초에는 노동절 연휴, 그리고 6월 초에는 단오절 연휴가 있습니다. 일단 4월 초는 시기적으로 펄어비스가 일정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6월 연휴는 주말을 제외하면 금요일 하루에 불과합니다. 5월 노동절 연휴는 주말이 지난 후 5월 2, 3, 4일입니다. 즉 공산당으로 운영되는 중국인 만큼 노동절이 시작하는 일주 전인 4월 마지막 주에 게임이 오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휴 직전에 게임이 론칭된다면 연휴 시기에 각종 버그 때문에 근로자들이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펄어비스 입장에서는 4월 말 게임을 론칭하고 다양한 버그에 대응하며 연휴 최고의 플레이 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게임을 운영할 것입니다. 텐센트도 최근 변변한 히트작이 있지 않습니다. 텐센트 또한 검은 사막 모바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현재 출시가 기대되는 인기 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검은 사막인 만큼 모바일의 성공은 어느 정도 예정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게임 분야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인 성종화 이베스트 투자증권연구원의 분석도 주목할 만합니다. 성종화 연구원은 텐센트가 유통을 맡은 만큼 모바일 매출 상위권이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은 30억 원 중반이 될 것이며 중국에 특별한 경쟁자가 없고 현재 게임 기대 수요도 높기 때문에 기대할 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텐센트가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출시 초기 앱마켓에서 충분히 매출 상위권을 기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이번엔 자체 엔진에 대해 언급해 보겠습니다. 펄어비스는 컨퍼런스 콜 후반부에 급작스러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로 펄어비스 자체 엔진을 다른 사업으로 발전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죠. 현재 엔진 업계는 유니티 엔진과 얼리언 엔진으로 양분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디게임 업체나 국내 대기업인 현대자동차는 유니티의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리언 엔진이 뛰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유니티 엔진 사용료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펄어비스의 엔진이 이 경쟁에 뛰어든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펄어비스는 자사의 엔진은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용 게임 엔진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수준이고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게임을 넘어 활용 분야를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게임 개발과 출시를 우선해 두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엔진 활용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경인 대표는 올해 내로 차세대 엔진을 활용한 사업 관련 사항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도깨비와도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세대 엔진을 활용한 메타버스 사업은 현재까지 도깨비밖에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도깨비 캐릭터의 옷, 섬유 질감 등 표현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제 생각에는 글로벌 기업과 접촉하기보다 국내 의류 기업과 접촉해 메타버스 세계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펄어비스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엔 2월 10일 산자부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자부는 섬유 패션 그리고 메타버스를 융합시키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IT 관련 기업 그리고 연예기획사 대표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원가 경쟁력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섬유 패션 기업들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쪽으로 공장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폭넓은 인프라 그리고 IT 기술이 갖춰진 한국만이 섬유, 패션,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산업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 생각이고 새로운 브랜드 창출, 유명 디자이너들과 셀럽의 협업, 가상 의류를 통한 NFT 기술 접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산업이 활성화되면 결국 펄어비스의 도깨비 또한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쯤 말이죠. 오늘은 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에 대한 일정, 엔진 사업에 대한 발언, 그리고 섬유 패션 메타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펄어비스는 현재 유일무이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펄어비스를 대체할 기업은 국내에 전혀 없으며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명확한 매출 확대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모아갈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